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장이 종료가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심리를 좀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도서를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해보면 한 80% 이상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심리 조절이 안 되셔서 좀 호흡이 전부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심리가 불안하면은 수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심리라는 거는 이제 기본 소양이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좀 잘 끼고 주식 투자에 임하셔야 한다.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셨다면은 풀고 새로 고쳐 매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집단 심리, 네, 집단 심리를 좀 보여드렸고, 항상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해드린 게 항상 추세를 거스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자.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는 좋은데요. 억지로 좀 반대로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결정은 제가 어제 누가 한다고 했나요? 보통 이제 매수세, 동물로는 뭐 황소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매도세, 동물로는 곰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매수세와 이제 매도세들이 가격을 주로 결정을 하고요. 우리들이 가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군중 심리에 좀 휘둘려서 시장에서 전부 이탈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오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주식이 상승할 때는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고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사는 사람만큼 파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거는 모든 트레이더의 심리의 흔적이 나와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는 이 기술적 분석, 차트를 응용 사회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집단의 좀 원초적인 행동의 추세를 분석해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집단 심리에 이제 휘둘리는 경우에 좀 대표적인 예를 현실에서 좀 찾아보면은요, TV나 이제 뭐 뉴스에서 이슈나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흥분을 하고 매수에 그냥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 이제 대표 애널리스트님이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TV나 뉴스의 특성상 취재를 할 때 산에 이제 불이 나야지 이제 가서 취재를 하고 방송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지도 않은 산에 가가지고 3개월 뒤에 불이 날 겁니다 라고 이제 방송을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이라는 거는 이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이슈를 이제 내보내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뭐 산에 대한 뭐 산불에 대한 뉴스가 아니더라도 종목도 이제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불이 난 종목을 방송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그걸 따라서 이런 뭐 추종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매수를 하다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흥분을 하고 좀 이제 심리에 휘둘려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TV를 멀리 하시고 본인의 원칙을 좀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켜야 할 3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야 할 3가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켜야 할 3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트레이딩에 이제 성공하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상승 추세, 그리고 네, 하락 추세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꼭 분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둘째, 적절한 자금 관리 규칙을 만들어라. 적절한 자금 관리 규칙. 이건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규칙을, 자금 관리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내가 5종목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겠다. 그럼 한 종목당 비중이 이제 20%씩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이 20%를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제 총 자금에서 4에서 5%씩 이제 비중씩 몇 번을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항상 현금은 보유하시는 게 좀 심리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비중을 좀 나눠서 1차 매수를 만약에 4% 정도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들어갔던 매수 타이밍이 조금 실패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에 많이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자금 관리 규칙이 심리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셋째는 이 계획들을 잘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주는 수익에 좀 도취되어서 자만하거나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언제나 수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좀 겸손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지지와 저항에는 어떤 심리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의 매매 방법은 저희가 지금 따로 진행하고 있는 기초 강의편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이 영상은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라는 점만 참고 부탁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 제가 이제 캡처본 사진 하나 보면서 같이 이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점이나 이렇게 고점에 수평선을 그려놨잖아요. 이 선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지선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저항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듯이 지지선과 저항선은 가끔 서로 역할을 바꾸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지와 저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시기에 종목을 매도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 갇혀서 지지와 저항을 계속 받을 때, 만약에 뭐 이쪽 라인에서 한번 보자면은 사람들의 기억은 이 저항대에서 계속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 내려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베팅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내리는 상황에서 베팅을 해서 이제 수익을 챙기는 또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저항대에 다가가면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떨어질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런 이제 매도세의 힘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 이때 들어가서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때 들어가서 좀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 본전까지만 올라오기만 해봐 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갈수록 매도세가 점점 이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지지와 저항의 강도는 어떤 것들의 영향을 좀 받을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은, 자, 첫 번째, 얼마나 오랫동안
길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횟수로 지지와 저항을 받았는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요, 종목에 대한 인식은 이런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노는 아이로 더 굳어져 버려가지고 좀 오랫동안 갇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 그러니까 등락의 폭이 클수록 강하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면은 이런 저항 영역들에서 거래량이 많을수록 강하다라고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으로 이제 국내 종목으로 한번 다시 보면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은 SK시코롱 PI 이제 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빨간 선으로 이제 뭐 지지선 겸 뭐 저항선을 한번 그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한 번의 큰 상승으로 이제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한 번 더 흘렀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상승으로 다행히도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이때는 이제는 이 선은 지지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또 한 번의 상승 이후 저항대를 한번 만나면서 또 한 번의 하락. 그럼 지지선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지지선의 심리가 다행히도 잘 작용을 해서 다시 한번 매수세들이 들어 올리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자, 보시면은 이때 저항대를 한번 새로운 저항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이때도 한 번 더 뚫지 못하고 아쉽게 하락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잖아요. 이 지지선까지 내려왔던 이 이제 캔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매수세의 힘을 받고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지와 저항의 심리가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서 이제 흔적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때도 한번 보실까요? 이때는 다행히 저항대를 뚫으면서 이제는 이 선이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선으로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다행히도 한 번의 상승 이후에 한 번 더 지지를 하고 받쳐주고 또 한 번 상승 이후에 다시 한 번 떨어지면서 또 한 번의 지지선 역할을 이제 잘 해주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매수를 하실 때 이 저항대였던 이제 선을 뚫는다고 바로 뭐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조심해서 이 저항대를 뚫고 이 저항대가 더 이상 저항대가 아닌 지지선으로 바뀔 때 확인하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네, 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이번엔 월봉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강도가 어떤 것들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제 종목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굳어져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면 제가 이렇게 하나 이제 박스를 하나 그려놨는데 거의 뭐 한 12년도부터 어디까지인가요? 한 2016년도 뭐 중반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한 4년 정도에 걸친 이 지지대와 저항대에 이 튕겨져 나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상승 이후에 뭐 지지선에서 받쳐주고 또 한 번의 저항대에서 튕겨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4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랜 기간에 좀 저항선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올 때는 조금은 좀 강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정도로만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물린 투자자들의 심리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한번 간단하게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이제 월봉 차트로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이제 물린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물렸던 분들의 심리가 뭘까요? 심리는 좀 엄청난 공포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물려서 계속 하락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반등이 나와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반등이 나오면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두 번의 반등에 상승에 다 매도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샀던 사람들은 내가 진짜 본전만 오면 팔아버리고 도망가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를 읽지를 못하고 그냥 다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차트 안에는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개인 하나하나 보자면은 어디로 튈지 다 모르고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뭐 매수세라든지 매도세, 집단 하나로 묶여서 이제 집단이 형성이 되면은 좀 패턴이 원초적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그 추세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